10월에 스리스타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스리스타스 보시는 대로 도베시 그리고 샤이플리, 아이클 이렇게 세 명이 선정이 됐네요. 아이플 샤이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이제 주간 2주차 때 선정이 되죠, 있었죠, 그죠? 이런 그림인데 어쨌든 한 달 동안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퍼스트, 세컨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베시는 뭐 이제 이번에 또 이달의 꼴리는 아니고요, 그냥 스리스타스 뭐 전체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 그림인데 그 전에 그죠? 쉐이퍼입니다. 위풍당당 10월의 루키로 10월의 신인으로 선정이 됐네요. 알란더스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경기에서 8포인트나 올렸습니다. 3골 5어시스트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오늘도 이제 멀티골 활약이 있었죠. 대단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록이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뭐 하루하루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하는 그림 때문에 조금은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그냥 일축하는 완벽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월의 성적은 11경기에서 3골 5어시스트 8포인트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 신인들이 상당히 작년에도 사실 신인들이 좀 초반부터 엎치락뒤치락 많이 하고 셀러브리니가 결국은 이제 치고 나가기는 했지만 그죠? 뭐 레인 허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치코프라든가 미치코프는 이제 중간에 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어쨌든 초반에는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이런 그림인데 올해도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10월 포인트 신인들 포인트 랭킹인데 데미더프가 9포인트, 피니 선수 정말 디트로이트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 이제 썸네일에 그 등짝으로도 나왔었던 그 에밀피니 선수가 8포인트 그리고 쉐이퍼 선수 8포인트에다가 지브브이엄 선수 지금 8포인트나 올렸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진짜 마지막까지 누가 이거 진짜 올해 또 칼다 트로피를 수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쉐이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뉴욕 아일랜더스 프랜차이즈의 역대 신인 10월 최다 포인트에서 공동 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옆에 있는 이름들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죠. 토드 버투지. 물론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밴쿠버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좀 오명이 있긴 했지만 정말 NHL을 대표하는 파워포워드, 시대를 대표하는 파워포워드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버투지 선수가 신인 시절에 아일랜더스에서 이제 10경기에서 8포인트. 그리고 블라드미르 말라호프 선수가 9293 시즌에 8경기에서 8포인트. 그리고 마이크 보시. 그죠. 예, 정말 슈퍼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뉴욕 아일랜더스의 77, 8 시즌에 9경기에서 8포인트. 물론 경기 숫자는 더 많지만 충분히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신인 수비 최다 10월 포인트 수비수로만 한정을 했을 때는 말라호프 선수랑 딱 1위입니다. 공동 1위. 아까는 이제 전체 스케이터고 지금은 수비수로만 한정을 했을 때 아일랜더스 프랜차이즈 첫 10월 동안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던 선수고요. 참고로 아일랜더스 신인 중에 가장 최근에 7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는 이렇게 3명입니다. 이것도 쟁쟁하죠, 그죠? 타바레스 선수가 0910 시즌에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바젤 선수가 이제 1718 시즌에 7포인트, 그리고 쉐이퍼 선수가 8포인트예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1년차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젤보다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그죠? 경기 숫자 대비를 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파트리크 루아 감독이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구냐 그죠 메이필드 선수랑 함께 좀 3라인에 주로 이제 등판이래 출전을 하고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점점 뭐 역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아주 이제 확실하게 잘 자리를 잡으니까 경기당 22분 21초를 뛰고 있고요. 이븐 스트렝스 타임 온 아이스 같은 경우 16분 55초 그리고 파워플레이 3분 45초 파워플레이는 1라인에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셔트핸드드 같은 경우는 1분 39초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인 시간부터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좋은 퍼포먼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참고로 2020년 이후에 신인 시즌에 22분 이상 출장한 수비수들은 이렇게 4명입니다. 작년 레이너슨 그리고 브록 페이버 선수 23, 24 시즌 그리고 오원 파워 선수가 22, 23 시즌에 그랬고요. 그리고 모리츠 사이더 선수가 21, 20 시즌에 신인 시즌에 22분 이상 출장한 선수들 다들 뭐 괜찮게 잘 활약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페이버가 작년에 조금은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지금 페이버는 브로딘이랑 1라인에서 이제 미네소타 이제 수비 핵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수비 경기력이
생각보다 이제 루키 시즌 이후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준수한 탑4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자이더 뭐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 있다라는 부분. 쉐이퍼도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싹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아일랜더스 신인 시즌 수비 최다 포인트. 네, 최다 포인트입니다. 최다 포인트 이거는. 그러니까 신인 시즌 다 끝났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1위가 이제 스테판 페르손 선수가 7778 시즌에 56포인트. 그리고 드니 포트뱅 선수가 7374 시즌에 54포인트. 그리고 블라디 말라호프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선수가 52포인트였었어요. 지금 같은 페이스면은 단독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레이너슨이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그 신인 수비수 최다 포인트 시즌을 이렇게 기록을 갖추었던 것처럼 쉐이퍼도 그게 가능할 것처럼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1월, 12월 뭐 이렇게 좀 중간에 뭐 부진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왜 자신이 전체 1순위에 지명이 될 만한 그런 선수인지를 확실하게 또 증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도 이제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의 쉐이퍼 선수의 활약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스트레스아스 오브 더 먼스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명의 선수 한번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갈 텐데 도베시 선수가 서드스타로 선정이 됐네요. 6승 0패 1.97에 93.0%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집에 매트리스 이렇게 누워있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막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확실한 NHL에서의 모습. 뭐 작년에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작년에 뭐 나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올해 좀 잡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0월의 주요 퍼포먼스는 역시나 9일날 디트로이트전에서 30세이브 1실점, 그리고 20일날 버펄로전에서 30세이브 2실점, 그리고 이제 22일날 캘거리 원정에서 36세이브 1실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들이 또 눈에 띈 그런 부분. 지금 6승 중에 3승이 30세이브 이상 하면서 실점도 굉장히 적었던 경기들이었죠.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활약적으로 타이밍도 진짜 좋았던 게 몽템보가 지금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몽템보가 10월 성적이 10월 이거 전체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3승 3패 3.66에 83.9%. 몽템보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확실하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베시까지 부진하면은 이게 몬트리올이 잘하고도 지는 막 골 많이 넣고도 지는 막 그런 게임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도베시가 확실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4실점 이상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10월 동안에. 근데 한 경기 정도는 보통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았다라고 해도. 근데 한 경기도 없었고요. 참고로 이제 올 시즌 3실점 이하를 했을 때 경기 승률은 요 세 팀이 100%입니다. 지금 뉴저지 데빌스가 9승 0패,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이 8승 0패, 디트로이트가 7승 0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실점 이상을 하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또 이제 이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격이 확실하게 잘 돌아가는 팀이 또 이제 이 몬트리올 아니겠습니까? 정말 1라인, 3라인까지도 빈틈없는 모습들이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도베스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위험 지역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진짜 좋아요. 올 시즌. 작년도 81.7%가 사실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상위 27%니까. 근데 올해는 91.8%가 나오면서 지금 상위 4%. 물론 이제 이거는 지속 가능 여부를 질문을 하시면 좀 가능 어려움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5대5 세이브 성공률에서도 작년에도 꽤 좋은 편이었죠. 91.7.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초반에 95.9%가 찍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몬트리올 역사상 신인 골리가 10월에 5승 이상 올렸던 경우가 딱 이렇게 3번밖에 없었대요. 그죠? 그 누구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드라이든 선수가 72 시즌에 6승 1패 2연장패하면서 2.17에 93.3%. 그리고 페니 선수가 84, 85 시즌에 5승 1패 0연장패 2.34에 88.3%. 그리고 도베시가 올 시즌 6승 0패에 1.97에 93.3.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이든이랑 거의 이제 정말 짧은 기간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의 필적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만 한정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물론 이제 업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당연히 비교하기 어렵죠, 그죠? 아직은
아직은. 근데 어쨌든 그냥 단기 임팩트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몬트리올 정말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10월 100년이 넘는 과정에서 10월 성적이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5승 이상 올렸던 골리는 이렇게 3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네,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기복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월별 세이브 퍼센티 추이 지난 시즌인데 이거 이제 제 캠 때문에 이 4월이 잘렸는데 4월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2%예요. 4월은 2경기밖에 안 했는데 97.2%라는 굉장히 좋은 성공률이 나왔고, 근데 이제 1월에 91.2, 2월에 81.8, 그리고 이제 3월에 87.4, 또 이제 4월 되면 97까지 올라가니까 이 어쨌든 기복 자체가 좀 심하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굉장히 잘했었는데 다음 달 11월에는 또 어떨지 사실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절망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는 몽템보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거 몬트리올 진짜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베 씨는 결국은 좀 기복적인 부분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좀 이제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에서 이제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커리어가 또 좋게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핵심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세컨 스타는 샤이플리입니다. 샤이플리 선수 지난 시즌이래 10월에 11경기에서 9골 9어시스트 18포인트 어마무시한 스포이스 생산력을 보여줬고요. 3스타 한번 선정이 됐었죠. 예로 들어서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아무튼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샤이플리 선수 보시면은 10월 주요 퍼포먼스 댈러스전 3어시스트 그리고 LA전 멀티골, 시카고전 1골 2어시스트 멀티포인트 경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스래셔스랑 위니펙 제츠, 현재 위니펙 제츠는 애틀랜타 스래셔스의 그 유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위니펙 10월 최다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샤이플의 18포인트가 1위입니다. 지금 이제 1위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그죠 들어가게 됐죠. 그 부분 중에 또 하나 더 기록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 시즌 샤이플리가 18포인트, 그 애틀랜타 위니펙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이 포인트를 올렸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전의 기록들은 코발추크 선수 0304 시즌에 17포인트, 그리고 마리안 호사 선수가 0607 시즌에 코발추크와 함께 17포인트 올렸었고요. 칼 코너 선수가 지난 시즌에 17포인트 올렸었습니다. 그런 기록인데 어쨌든 샤이플리가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거고요. 10월에 또 18일날 내슈빌전에서 위니펙 제츠 프랜차이즈 최다 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 사실은 포인트 최다 1등 기록도 있고 골 1등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10월 포인트 1등 기록,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진짜 1포인트 관련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다 샤이플리가.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라인은 무시무시한 조합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개막한 이후로부터, 이건 10월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까지의 기록인데 5대5 상황에서 12골 기록을 하면서 전체 2위,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도 7.8 득점을 하면서 전체 2위이기 때문에 리그 5대5에서 거의 손꼽히는 라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결과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꾸준함을 10월에 뽐냈거든요. 10월에 포인트를 못 올렸던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딱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틀랜타 위니펙 프랜차이즈의 10월 포인트 기록 경기 순위를 바라보시면은 샤이플리비 선수가 10경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코발추크, 휠러, 코너 선수와 함께 이게 리그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가 아니라 이제 팀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올해 이제 정말 골, 그리고 샤이플리 하면 또 골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은 이제 어느 영역에서 골을 넣었다라는 거고, 이제 왼쪽은 이제 결국 이제 이 슈팅 퍼센티지인데 상당히 준수합니다. 모든 지역 다 따지면 30%, 고위험 지역에서 25%, 이것도 상위 38%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중간 위험 지역에서 27% 가까이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위 13%입니다. 뭐 먼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격수한테. 물론 이제 여기서도 골이 나오면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샤이플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좋게 나온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애틀랜타 위니펙 제츠 10월, 여기 마찬가지로 10월 골 기록 경기 순위 바라보시면은 샤이플리 선수가 7골을 넣은 게 프랜차이즈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참고로 1위 기록은 코너가 작년 코너 8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말 코발추크 호사와 함께
또 이름을 또 이제 남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요. 역시나 이제 샤이플리의 골은 참 중요합니다. 샤이플리 선수가 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위니펙 제츠의 전적은 200승 62패 24연장패입니다. 멀티골이 아니고 그냥 골이에요. 그냥 골만 넣어도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의 샤이플리의 포인트 생산력 그리고 샤이플리의 골 득점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아이클입니다. 아이클 대단했었죠. 지난 시즌이 계속 자꾸 지난 시즌이라 그러냐. 10월에 이제 11경기에서 8골 11어시스트 경기당 1포인트 1어시스트 이상씩을 기록을 하면서 19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10월 주요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10월 8일 LA전에서 1골 3어시스트 그리고 10월 18일 캘거리전에서 4어시스트 10월 28일 캐롤라이나전에서 2골 1어시스트 이건 참 중요했었죠. 근데 이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면서 10월에 정말 좋은 모습. 물론 10월 말 들어오고 11월 좀 들어와가지고 또 갑자기 좀 부진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10월에는 정말 대단했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NHL 10월 이벤트 스트렝스 포인트 파워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이벤트 스트렝스 포인트 10포인트 올리면서 공동 16위였었고요. 뭐 이것도 충분히 준수하죠. 정말 뭐 특 S급은 아니지만. 근데 파워플레이 포인트 9포인트는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최고의 스타트를 몰고 있는데 잭 아이클 선수의 역대 10월 포인트 성적 중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뽑았더라고요. 종전 기록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아이클 선수의 커리어에서 10월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뽑았던 거는 1920 시즌에 17포인트가 가장 많이 뽑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6포인트조차 버펄러 그 시즌보다도 1포인트 적은 기록이었는데 올해 19포인트는 그죠 2포인트 3포인트는 더 앞서는 이런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록은 역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역대 10월 최다 포인트 기록이기도 합니다. 작년 스톤 선수가 이제 10월 성적이 11경기에서 19포인트였는데 올해 아이클 선수가 19포인트고요. 그리고 3위 기록이 마크 스톤 선수 1920 시즌에 17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뭐 베이거스 10월 최다 포인트 그리고 아이클 선수 본인 커리어에서도 10월 최다 포인트 뭐 이런 기록들 다 썼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포인트 머신이죠. 물론 이제 아이클 선수가 정말 전반적인 경기력 스피드도 그렇고 퍼 간수 능력도 그렇고 슈팅 능력도 그렇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 머신으로서의 정말 면모가 잘 보이는데 멀티 포인트 경기가 6번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3포인트 이상 경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티 포인트의 절반 멀티 포인트 경기의 절반이 3포인트 이상 경기였었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멀티 포인트 10월 멀티 포인트 순위를 살펴보니까 올해 미치 마너 선수가 이 기록을 어쨌든 1위 기록을 갈아치웠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아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6포인트라는 부분에서 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3포인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올해 아이클 선수 3번 3포인트 올린 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프랜차이즈 역사상에서도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피에트란젤로, 마크 스톤, 피에트란젤로 2번이나 있네. 어쨌든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뭐 정말 이 기록들 뭐 다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또 하나 돋보이는 부분 마찬가지로 슈팅입니다. 뭐 이 선수 사실 슛이 진짜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만큼의 그런 그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슛도 많이 때리고 결과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셰소 빠졌을 때 진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말셰소가 파워플레이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그렇고 그리고 골을 참 많이 넣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베이거스가 어쨌든 캡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S급 스나이퍼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못 메우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클 선수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도 슛도 많이 때리고 골도 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슛 여전히 47개 공격수 중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8골 올린 거는 상위 3%.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17%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이클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워드처럼 막 네트 앞에서 우겨넣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중장거리에서 때리는 그런 것들 더 많은 선수인데 이 정도의 성공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슛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하면서도 빨라요. 이제 탑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5km가 나오기 때문에 공격수 상위 6%,
평균 스피드도 100km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리스트샷을 사실은 많이 때리고 실제로 리스트샷을 골도 많았거든요. 8골 중에 4골이 리스트샷이었는데 평균 스피드가 102km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클 선수의 진짜 슈팅 툴 같은 부분 대단하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써 지금 8골이나 만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시즌 종료 때 정말 몇 골이나 넣을지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퍼시픽이 생각보다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디비전이 사실 좀 빡빡하긴 하지만 퍼시픽도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공동 1위 같은 느낌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화력적인 부분의 기대치는 여전한 그 골든나이츠 중심에 역시나 아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이클의 기대, 아이클의 경기력 올 시즌에도 이제 쭉 바라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번 달, 지난달의 3스타스를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간 3스타스를 하지만 월간 3스타스가 겹쳤을 때는 이제 그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콘텐츠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요일날 파워랭킹은 그대로 하고 수요일날은 또 조금 다른 내용, 좀 국제학기 관련 내용, 좀 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할 거고 이번 주도 월수금 아마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